본명 박원숙. 출생 1949년 1월 19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직업 배우 방송인. 데뷔 1970년 TBC 공채 탤런트 10기. 활동 기간 1970년에서 현재. 대표 이미지 국민 엄마 품격 있는 중년 여배우. 데뷔와 전성기 1970년대 스타로 떠오르다. 박원숙은 1970년 공채 탤런트로 방송계에 입문했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와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로 주목을 받았으며 주로 지적인 여성, 아내, 선생님 역을 자주 맡았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드라마 전성기 속에서 그녀는 전국 연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주말 드라마와 가족극에 출연하면서 안방극장에 믿고 보는 여배우로 불렸습니다. 대표작과 연기 스타일. 그녀의 연기는 절제된 감정 표현과 깊은 눈빛 연기로 유명합니다. 다혈질 캐릭터보다 조용히 설득하는 어른, 품격 있는 어머니, 냉정하지만 따뜻한 장모님 같은 역할이 많습니다. 대표 출연작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 청춘의 더 1999 재벌가 사모님 역. 불꽃 2000 강렬한 중년 여성의 카리스마. 인어아가씨 2002 히로인과 대립하는 장모님. 왕꽃 선녀님 2004 인자하면서도 강단 있는 어머니.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 시어머니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음. 같이 삽시다 2017 자신의 이름을 걸고 리얼 예능 진행.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9년 교사 역으로 존재감과 시. 비천무 2000년 감정선이 깊은 조연으로 호평. 연기 특징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카리스마 현실감 있는 어머니 캐릭터의 정석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사와 역경. 박원숙은 화려한 배우 인생 뒤에 굉장히 굴곡진 개인사를 지녔습니다.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200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7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남해에 내려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른 뒤 방송에 복귀하며 인생의 이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아픔은 그녀의 연기에 깊이를 더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짜 눈물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기와 제2의 전성기. 2010년대 이후 그녀는 중장년 여성을 대표하는 배우로 다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이 삽시다 시리즈에서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와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시청률 높은 주말극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엄마 장모님 캐릭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연기적 멘토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팬문화와 대중 이미지. 닉네임 국민 엄마 품격 여배우 강단 있는 시어머니. 팬층 40대에서 70대 중장년 여성층이 중심이지만 젊은 세대에도 인생 연기자로 존경받습니다. 팬문화 화려한 팬클럽 활동보다는 인터뷰, 예능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생 롤모델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상 및 공로. 1970년에서 1980년대 각종 방송사 우수연기상 수상. 1999년 KBS 연기대상 조연상. 2012년 KBS 연예대상 인기상 같이 삽시다 시리즈 포함. 여러 차례 공로상 수상 한국 드라마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중견 배우로 평가받음. 현재 활동과 영향력. 박원숙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며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중장년 여성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 철학을 전하고 여러 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은 버티는 자의 것이라는 명언을 자주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회복력과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 드라마의 어머니,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여배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존재감 박원숙. 젊은 시절 배우로서의 원칙과 신념. 박원숙은 데뷔 초기부터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자는 신조를 지켜왔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연기 현장에서든 사적인 관계에서든 사람의 지위나 유명세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 신념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 냄새 나는 배우라는 별명을 얻게 한 바탕이 되었다. 중년기 자기 성찰과 내면의 눈물.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몇십 년 전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루 종일 울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 시기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겪은 직후였다. 그날 이후 인생에 어떤 사건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 내공은 그녀가 이후 수많은 드라마 속 인생의 굴곡을 아는 어머니 역할을 설득력 있게 소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배우와 인간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배우 박원숙이 아니라 인간 박원숙을 좋아해 줄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연기보다 인간적인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연기 인생 50년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랑과 아픔이 쌓여 그게 결국 공감의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삶에서 흘린 눈물이 곧 연기의 진정성이 되었다는 깨달음이었다. 2020년대 초 예능같이 삽시다와의 만남. KBS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그녀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이 내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다고 했고, 출연자 모두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지 모를 만큼 진짜 마음을 터놓는다고 말하며 웃었다. 대본이 없는 리얼 토크 속에서 그녀는 찐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솔직함이 최고다. 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그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무대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였다. 2023년 진심에 대한 확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잘난 척인지 진심인지. 그녀는 자신이 보여주는 솔직함이 대중에게 통한다고 느꼈다. 내 과거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 언젠가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바란다. 이 시기의 인터뷰들에는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2025년 스위스에서의 고백과 늦은 자책. 2025년 같이 삽시다 스위스 여행편에서 박원숙은 과거를 돌아보며 한층 깊은 고백을 남겼다. 아들의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 진정한 위로나 치료를 못 받았던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 다 잊어라고 외쳤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녀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인정했다. 이번 여행 다녀오면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닐까? 자책감이 들었다. 그녀의 이 말은 강하게만 보여야 했던 어머니이자 배우로서의 얼굴 뒤에 숨은 인간 박원숙의 본 모습이었다. 또한 동생들과의 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오랜 서운함이 쌓여 있었다. 나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가족 관계의 복잡한 감정까지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때 그녀는 명예로운 배우이기 전에 여전히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누이였다. 현재 산다는 것의 의미. 박원숙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은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의 야망, 중년의 상처, 그리고 노년의 고독을 모두 지나온 그녀에게 삶은 이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슬픔이 배어 있지만 그 슬픔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는 따뜻함이 있다.